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바로 태양광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머스크의 우주 AI 데이터 센터 추진은 태양광 업계를 부활시켰습니다. 최근 한화솔루션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고요. 국내 연구진이 페로브스카이트 합성 신기술을 개발했다는 호재에 오늘도 관련주가 강한데요. AI 전력난의 구원 투수는 태양광인가요? 네, 요즘 우주 태양광 굉장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관련해서 대표주들의 시세가 상당히 좋죠. 한화솔루션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번엔 국내 연구진이 또 엄청난 일을 해냈더라고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페로브스카이트 대량 생산 기술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 시사점은 뭔가요? 네, 일단 우리가 그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이 엄청나게 많이 수요가 된다라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이제 부분인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는 이제 화석 연료 쪽에 많이 이제 수요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화석 연료뿐만 아니라 신재생 쪽도 엄청나게 끌어다 써야지만 겨우 지금 전력 수요에 대응할까 말까한 부분이다 보니까 태양광도 생각보다 훨씬 더 수요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태양광을 이제 그러니까 빛을 전기로 바꾸는 이제 효율이 생각보다 이제 높지 않다라는 부분이 이제 약점으로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항상 이제 맑은 날씨에만 가능한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약점이 많은데, 특히 이제 간헐성은 다들 아시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주는 두 가지 이제 기술 아이템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페로브스카이트와 텐덤 셀이라는 용어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텐덤 셀이라는 것은 원래는 실리콘 기반으로 태양전지를 만드는데요. 실리콘과 페로브스카이트를 겹쳐서 이렇게 샌드위치 모양으로 만드는 이러한 구조를 텐덤 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훨씬 더 옛날 방식 대비해서는 전기로 바꾸는 이제 효율이 높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페로브스카이트도 상당히 이제 실리콘 기반으로 하는 과거 방식보다는 우리가 이제 상당히 더 얇게 가볍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휘어지는 그런 성격도 있다 보니까 태양광 관련해서는 새로운 이제 또 아이템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을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이 잘 하다 보니까 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지금 뜨겁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만 딱 들어봐도 이제 태양광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AI 시대에 있어서요. AI 전력난의 구원투수로도 떠오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의 이런 강한 시세는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추세 상승이 가능한 부분인지 주가 전망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분위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에너지원을 다 이제 끌어다 써도 지금 AI 데이터 센터 전력을 메우는 데는 힘들기 때문에 이 태양광 관련된 부분들은 다시 뒤늦게 지금 부각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국내에도 지금 마찬가지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용인 클러스터 반도체 제가 과거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용인이 아니라 이제 그 전력을 생산하는 그 위치에다가 직접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를 생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그쪽 지역에서는 주로 뭘 가지고 해야 되냐? 신재생 이야기가 나오는 게 국내에 이제 관련된 정보 쪽에서 나오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리도 AI 데이터 센터향으로 전력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도 태양광의 전망이 괜찮은데, 국내에서는 더더욱군다나 지금 지방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전기에 대한 소비를 지역으로 분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게 강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쪽으로 이제 계속 보강을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태양광 관련해서는 이격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규제도 최근에 완화가 되면서 설치량 자체가 상당히 많이 빨리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업황 자체는 바닥을 통과해서 이제는 좀 중기적으로 좀 좋아지는 그런 구조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개선이라는 게 하나의 과제가 되긴 하겠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뭐 로드맵도 이렇게 탄탄하게 짜여져 있으니까요. 업황이 바닥을 통과한 만큼 주가도 그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더 빨리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 좀 고민될 것 같은데요. 한화솔루션처럼 이미 신고가 오늘도 찍고 있는 이런 종목을 봐야 될지, 아니면 OCI 홀딩스, 현대에너지솔루션까지 나름 대표주들 좀 선별해 봤는데 그나마 덜 오르긴 한 종목을
봐야 될지 투자 매력도 따진다면요?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이제 OCI 홀딩스가 제일 좀 편안한 후보군이었는데요. 왜냐하면 OCI 홀딩스는 폴리실리콘 관련된 기업인데 예, 중국 쪽에 관련된 기업들의 규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폴리실리콘 땀부터 가격이 안정을 찾으면서 밸류 체인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규제와 관련해서는 OCI 홀딩스가 좀 무난한 그런 부분이 있고 과거에 그러한 이제 밸류 체인보다는 뭔가 좀 엣지 있는 쪽을 생각을 한다라면 하나솔루션이 아무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페로보스카이트나 텐덤셀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화학 업종이 안 좋았잖아요. 네. 화학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게 아마도 공매도 관련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쇼커버가 이제 급하게 들어오니까 이 무거운 대형주가 지금 아주 가볍게 지금 20% 이상 이렇게 급등하는 그러니까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선익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는 이제 OLED 증착 장비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예. 애플 관련해서 우리나라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뭔가 증설을 할 때 모멘텀을 받는 기업인데 이 기업도 이 태양광 관련해서 페로브스카이트 향 증착기 파일럿 라인 네. 수주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100억 규모인데요. 앞으로 한 1000억 정도 규모로 아마 수주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선익 시스템이라는 기업도 앞으로 숫자적으로도 태양광 쪽에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공부할 게 늘어나네요. 우선은 OCI 홀딩스 좀 무난하게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다 얘기해 주셨고 한화솔루션과 선익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 이야기 맞춰보겠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R&D에 본격 착수합니다. K의료기기는 정부의 든든한 지원과 함께 수출 성과도 좋은데요. 최근 두바이 헬스케어 전시회에서도 270만 달러 규모의 계약 체결까지 파마리서치는 목표가 하향에도 강세입니다. 수출 효자 K의료기기 지금 노려볼 종목 있나요?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는데 정말 많은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다 좋은 뉴스들이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최근에 있었던 두바이 헬스케어에서도 너무너무 좋은 수출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수출 전망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우리 의료기기 그러면 이제 미용 쪽이 가장 이제 괜찮았던 네. 부분이죠. 그래서 미용 쪽부터 업데이트를 좀 드리면 아무래도 우리 스킨 부스터 관련해서 이제 이쪽이 가장 핫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파마리서치가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장주 격이었는데 예. LLC 바이오라는 이 그쵸. 엘라베리 투어라는 이 네. 아이템한테 살짝이 아니죠. 지금 주가가 완전히 지금 차별화되는 예.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엘라베리 투어를 한번 시술을 한번 받아보려고 하다가 오, 예. 제가 다니는 피부과에서는 시술을 안 해가지고 그렇구나. 작년에 받아봤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아무튼 주가가 네. 지금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 파마리서치는 이 경쟁사의 등장이 작년부터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때마침 숫자도 약간 성장률이 약간 슬로우해지는 바람에 순식간에 고점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고요. 이미 목표 주가도 대부분 다 하향 조정이 된 이 시점부터는 이제 바닥을 저는 좀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다만 이 관련된 섹터가 지금 시장에 주도 섹터는 아니거든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아마도 하반기 정도에 반도체라든지 지금 좀 약간 쏠림이 있는 그런 업종들이 서서히 약간 좀 조용해지고 관심도가 떨어지는 그런 무렵에는 오히려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절반 이상 많이 빠져있는 기업들한테는 관심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거든. 근데 그때 숫자가 생각보다 더 나빠지지 않는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파마리서치는 앞으로 6개월 뒤에 모멘텀은 좀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파마리서치가 안 그래도 뚝 떨어졌다가 나름 자리 잘 지키면서 오늘 강세길래 좀 궁금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바닥을 잘 다졌다. 안 볼 때 우리 접근해 보자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K의료기기 쪽 이걸 넘어서 AI 플랫폼도 같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쪽 분야에서는 옥석 가리기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아무래도 그냥 이제 의료기기보다는 당연히 이제 AI 색깔이 입혀져 네. 있어야 지금 시장에 어느 정도 분위기, 트렌드를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쪽들은 아무래도 병원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쪽들을 많이 보고 있고요. 최근에 뉴로픽 같은 회사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JLK라든지 과거에 우리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이 한 번씩 이제 분위기가 돌았을 때 지금은 숫자가 안 나와서 좀 주춤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 그렸던 그림, 즉, 뭐 큰 병원 쪽으로 많이 고객사를 확보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라면 지금 당장은 숫자가 안 나오겠지만 올해 하반기나 내년으로 갈수록 이제 매출과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조금씩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부터 먼저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당분간은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의 이 약간 분위기가 미국부터 해서 좀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하드웨어 쪽들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드웨어 먼저 보고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자라는 전략 방향까지 설정해 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섹터 확인해 봤는데요. 태양광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자세하게 또 종목들 따져봤는데 오늘의 토픽이 딱 K의료기기 이 안에 있네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은 아이센스라는 종목을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게 연속 혈당 측정기죠. 네, 이 연속 혈당 측정기 때문에 모멘텀이 있다가 과거에 조금 쉬었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주가에서 보시는 것처럼 뭔가 모멘텀이 다시 좀 만들어지고 있는 기운이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에 이렇게 성장에 어느 정도 한계에 있는 상황에서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으로 점점 이제 영역을 좀 넓혀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좀 되고 있고, 특히 올해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이제 새로운 신제품이 이제 승인을 받으면 오히려 이제 송도에서 지금 캐파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잘 대응을 해서 해외 쪽으로 나가면 볼륨 자체가 이제 좀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의도의 리서치 쪽에서는 목표 주가 상향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 이런 부분들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의료기기 내에서는 그나마 수급과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쪽부터 먼저 보시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기업들은 좀 후순위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이랑 실적까지 등에 업고 추세가 좋습니다. 아이센스 같은 하드웨어 쪽 먼저 보자라는 의견 주셨어요. 오늘의 토픽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AS 좀 이거 궁금하네요. GSPN을 이 시간에 참 많이 다뤄주셨던 종목이고요. 사실 벌써 3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지난주 딱 설 연휴 직전에 신고가도 찍었는데 춘절 모멘텀 이제 끝난 건지 오늘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오는데요. 네, 뭐 사실은 이 기업은 춘절 전에 트레이딩을 하고 이제 우리 구정 연휴 이후에는 중국의 춘절이 끝나기 때문에 기대감은 이제 많이 낮아지는 그런 부분이죠. 오늘 일본에서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 피습을 당했다는 그런 뉴스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저렇게 오르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먼저 선반영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약간 차익 실현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차익 실현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성공 마감 전략 일부 KB증권 프레임클럽 민재기 팀장님과 마무리 지어 보겠고요. 잠시 후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